안녕하십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 한 발전 한 15분, 20분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서 머릿속엔 좀 딴 생각도 하면서 두고 온 일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좋은 취재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우리 공무원 노조들이 연합해서 정론관을 기자회견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국민들이 또 촛불 집회 나온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느낀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크고 작으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잘못과 실수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빨리 인정하고 시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친구 간에 벌어진 잘못과 실수야 그 둘의 관계 악화 정도로 그치지만 공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얼마 전에 이제 국제 애므니스티에서 스웨덴의 대화 경찰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오셨거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도 경찰 노동조합 생기면 그런 제도도 우리 경찰 노조랑 같이 제안해 볼 텐데 집회 시위가 생기면 지금 한국 경찰들은 어떻게든 심지어 같은 공무원인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에 나와서 괴롭히잖아요. 뭐 갑자기 기자회견 하던 게 괜찮다가 사진 기자님들이 요청으로 구호 좀 외쳐달래서 구호 외치면 갑자기 그 순간부터 대법원 판사도 아닌 일부 경찰 와서 귀하들은 지금 불법 집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법 어디에도요.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어디 지침에도 공식 지침에 기자회견 하다가 구호 외치면 불법 집회로 변질되는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같은 공무원인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이제 스웨덴 대학 경찰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 해드렸더니 웃더라고요. 그 대학 경찰의 목적이 집회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혹시 그 신관 광장을 벗어나게 생겼는데 막 쩔쩔맬 때 가가지고 이럴 때는 뭐 인근 장소까지 먹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좁아갖고 미어 터져서 사람이 사고가 생기느니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주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어떤 공직사회나 공적 영역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회 시위하기 이제 드린 이유가 가끔은 이제 시민들 중에도 격한 행동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경찰들한테. 근데 그 한 분의 그런 것도 제가 근절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건 그분이 그냥 가서 물리적으로 뭐 발 한 번 차고 끝나는 거지만 예를 들면 공권력이 공적 영역에서 물리력을 동반한 공무집행 같은 경우는 물대포 잘못 썼다가 백남 어르신 죽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뭐 총기를 난사해서 여러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국민적 어떤 통제나 참여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다른 집단의 사과보다도 공무원 노조들이 연합해 사과했을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문제가 있구나. 사실 저분들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분들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문체부 그 국장 과장 그 경질된 거 보면서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나쁜 사람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아니 이 사람들 아직도 있나요? 다 유행어 됐잖아요. 나쁜 사람 그다음에 아직도 있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벌하면 야 공무원 노조에 있어서도 보호하기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할 사람은 박근혜와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황교안과 박근혜와 또 청와대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가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방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책임 있는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네요. 그렇죠? 이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 문화예술위원장은 사과는 하긴 했죠. 근데 뭐 우리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과라도 한 데서 염치가 있고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에 연락 받았을 때도 참 뭐 오늘 토론의 질도 좋겠지만 형식이나 내용 이 배경도 참 좋다. 공무원 노조에서 사실 이런 제목도 달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공직사회를 스스로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문제이니까 예를 들면 그냥 중하위 공무원은 죄가 없다 이런 제목을 다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다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성찰해보고 아니 팩트로 분명히 그러실 텐데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함께 성찰해보고 함께 개선해보자라는 좋은 지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울림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 위원장님 발제문 다 봤고요. 거기 나와 있는 해법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에도 계속 이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100% 공감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참고로 이미 많은 노동시민단체들은 여러 노동조합이나 공공노동자들하고 성과연봉제나 시운해고는 절대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합리성, 공공성을 파괴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정책실명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오죽하면 관료 감시 보고서라는 걸 참여연대가 여러 번 낸 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저축은행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데 다 해서 결국 재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거 반대하면 뭐 시민단체가 규제 만능제 빠져가지고 막 엄청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일부 공무원 선생님, 고위 공무원들이죠 대부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저희들 뭐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가끔은 실수도 하고 주장이 과하거나 또는 과소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뭐 정책 실명 하도 이제 집회 현장에서 저희들은 공권력으로부터 순환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휘관들은 다 명찰 차라고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번 공개 일종의 뭐 정책 실명제 비슷한 집행 실명제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고했는데 아직도 그것도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 경찰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여러 정치심이 좋습니다.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도 뭐 저희가 계속 참여연대에도 공익제보자 지원센터가 있고 호루라기 재단 그 다음에 국제투명성기구 이렇게 되게 그런 공익제보를 돕는 많은 단체가 생겨서 최근에 내부제보 실천운동이라는 단체도 생겼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 장진수 선생 그분도 보면 사실 그분 영혼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기 고향 선배 출신들 공무원들이 불러다가 막 이렇게 어르고 다래고 시키니까 민간인 사찰에 가담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폭로하고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폭로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취약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또 심지어 공익제보에도 비밀제보에도 신분이 금방 드러나고 제보자 코이카 이사장 여기 이제 우리 이수 위원장님 이 사람 문제가 있어서 최순실 이사 제가 문제 제기 때 그 제보한 사람 지금 색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지금 국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문제. 그러니까 잘못이 지적했더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보자를 색출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 보면 어느 공무원이 그거 제보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제보 못하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벌어진 최경환 인턴 불법 채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직원들은요, 공기업 직원들이 4번, 5번에 걸쳐서 저항을 합니다. 안 됩니다. 못 뽑습니다. 그때마다 최경환이 이사장 심지어는 의원실로 불러다가 야, 내가 결혼시킨 애야 뽑아! 이사장이 갖고 야, 무조건 뽑아라. 죽겠다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근데 최경환이랑 압력 행사한 사람들 기소도 안, 이제 최근엔 기소됐는데요.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 저희도 고발을 열심히 싸웠는데 딱 기소된 사람 박철규 중징국 이사장이니까 책임진다. 그 중에 그 인사 경영실장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제보해준 그 사람만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누가 공익제보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거든요. 그분이요. 권태영 경영전실장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들 제보자 만나보잖아요. 영혼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충만한 영혼마저도 용기 있는 영혼마저도 억누르는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행위. 와, 최경환 최고 부총리까지 한 사람 오른팔 박근혜 오른팔이 직접 이사장을 의원실로 불러다가 야 내가 결혼시킨 애야 뽑아! 이러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그거 저항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수 위원장님이 제출한 이 대안들 다 돼야 되고 이것들이 더 어떻게 강화돼야 된다. 심지어 그럼 무시무시하게 왔을 때도 무시무시하게 반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뭐 좀 더 연구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노동조합이 답이라고 됐는데 역시 저희도 사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더 활성화돼야죠. 더 저는 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은 직급들도 더 많은 분야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무서워서도 최순실 같은 건 앞으로 못한다 이런 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최순실 국정개입 할 수가 없는 거죠. 장관님 그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법과 규정도 없이 거기에 특혜를 줍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따지는 뭔가가 있었다면 제가 나중에 이제 최순실 예산 리스트도 한번 나왔잖아요. 각 부처마다 흩어져가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막 몇십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 다 공무원 선생님들도 거기 보면 VIP라고 써놨잖아요. VIP 관심 예산이라고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분명히 영혼도 있으셨을 텐데 야 특히 VIP라고 하니까 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한 면들도 있고 불가항력에 밀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촛불 시민혁명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회복, 직접민주주의 뭐 참여민주주의 여러 개도 이야기하고 재벌 체제를 개혁해 여러 개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사의 역할과 개혁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근데 오히려 공무원도 먼저 사과하고 또 이렇게 토론해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발표하고 강연할 때 공직사의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민간에서 부패가 일부 있다가 공직사에서 투명해지면 그게 오히려 민간의 부패도 직간 연결되어 있는 영역의 부패도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게 결국은 착한 사용자로서의 정부나 공공부문이 확립되면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은 예외적으로 제한적 쓰는 문화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넘어서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 조례부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나 또는 임시일용직이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 보니까 민간에서도 최저임금은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면 생활임금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공적 영역이.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도 지금 공동체도 많이 파괴되고 공공성도 굉장히 미약하고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공무원도 뭐 OECD 꼴찌 수준이다 뭐 이런 일 많이 나오는데 더더나 우리 공공성, 공공 영역,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제에 다 동의한다는 말씀하고요. 거기에 이제 되게 많이 그 이수 위원장님이 예시해놨던데 예시가 빠져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도 이 사람도 써놨습니다. 나중에 저는 공무원 노조에서 최순실 부역자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도 된다. 우리가 누구 개인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이번에 못 막는 거 조금 더 이수 위원장님 발제문을 발표해가 확대시켜서요. 한 조금 더 저 제보나 확인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최악의 최순실 리스트 연루 고위공무원 뭐 50선 그 하나 남겨놓으면 앞으로는 그런 짓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 영원히 그 우리 가보면 뭐 장착한 얼굴도 해놓잖아요. 그 기관한테 보면 다 역대 기관장님 다 해놓죠. 그 밑에 최순실은 가로 열고 최순실 인사 딱 이렇게 해놓는다는 뭐 약간 농이지만 이 정찬우 이 사람도요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민간 하나은행장 인사에 개입한 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못한다 그래야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박근혜가 전화해가지고 안종무 씨 전화해서 CJ의 이미경을 쫓아내는 거와 똑같잖아요. 뭐 그런 짓을 세상에 그런 짓을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 상상 못했는데 이번에 뭐 저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다 벌어진 거지만 그래서 이수 위원장 발제에 빠져 있길래 제가 여기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심지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공무원 노조랑 그 노동시민단체 또는 이렇게 행정 관련 시민단체 연합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법 개정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하나씩 해서 뭐 이번 대선에 공공부문 공동 요구안 같은 것도 만드시면 저희도 같이 힘도 싣고 그래서 정말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강한 공무원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단은 안정된 일자니까 그냥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적 영역 공무원을 일하면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영혼도 이렇게 빈약해지고 내쫓기는 과정이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짧게는 지난 9년간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 선생님들 중에 정말 어떻게 입 바른 소리라도 조금은 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기 너무 어려운 분위기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저희도 공무원 노조랑 계속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활성화
그래서 공무원 노조를 옥죄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그래서 같이 계속 연대해서 정말 저는 이제 공무원 노조 역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도 뵙고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